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어제 잘 못 잤습니다. 어제, 바쁘셨죠? 뭐 새벽 한 2시 정도에 잔 것 같아요. IPO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어제. 매수 잘 하셨나요? 매수를 하긴 했어요. 두 개, 어제 이제 보고 있던 종목이 두 개 있었는데, 어제 하나 매수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좀 내려가 있더라고요. 괜찮은. 원래 근데 밸류 생각하시던 부분에서 제가 뭐 밸류 측정하고 매수한 거고 또 지금 가격에 불만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죠? 제가 그러면은 회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브라이트 헬스 그룹이라는 회사예요. 이게 제 포트폴리오 세 번째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어제 매수했는데 매수가는 17.2달러에 저는 했고요. 원래 공모 예정가는 20에서 23달러 정도였는데 당일에 발표가 나오거든요. 실제 나올 가격이 18달러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좀 더 올라도 매수하려고 생각했는데 무려 18달러 아래의 그 가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해서 매수한 종목이고요. 물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가격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뭐 상관없고요. 민간 의료보험 회사예요. 미국에. 미국은 이제 한국하고 의료보험 체계가 많이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간 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 민간 의료보험이 과거에서부터 이제 오랫동안 사실 좀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왔어요. 이제 좀 비효율적이고 너무 이제 금액이 의료보험 이제 금액이 너무 높고 납입해야 될 금액이 높고 거기에 비해서 고장이 너무 좀 불편하고 또 항목도 좀 많이 제한적이고 해서 많이 좀 무료보험을 포함한 많은 보험 시장 뭐 자동차 보험이 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안으로 인슈어테크 회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존 보험회사들의 이제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처진 것들 그런 것들에 대안으로 기술을 접목해서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회사 매출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매출 성장률이 보면은 2018년 그 마감 기준으로 131밀리언이었던 게 2019년에 281, 115% 증가했고요. 2020년에는 무려 1207로 330% 성장한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21년 1분기에도 340% 성장해가지고 뭐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인컴을 보면요. 넷 인컴을 보면은 이게 순이익이잖아요. 이게 2018년에는 매출 대비 마이너스 48%나 적자였던 회사가 그리고 2019년에 44%로 줄었고 2020년에는 마이너스 20%로 줄었고 2021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2.9%로 획기적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또 넷 인컴의 어떠한 흐름 추이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창업자의 경우에는 이분은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지분 3.3% 가지고 계신데 전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CEO세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가 미국의 최대 의료보험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회사, 의료보험 회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 의료보험이라는 이 영역 자체가 이 분야를 모르고서는 진입하기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의료보험의 특수성과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과거 전력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좀 특별할 게 없어요. 그게 저도 많이 고민이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서 새로운 게 있어서 그게 진입장벽이 돼주면 좋을 텐데 딱히 그런 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기존의 의료보험 체계를 많이 개선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딜리버리 오브 케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케어가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그 방식의 개선이 있다라고 이제 그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돼 있더라도 막상 병이 생겼을 때 그 건강보험 병원들의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응급적인 상황도 있을 거고 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갑자기 진단됐을 경우에 이걸 과연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를 만나서 어떤 걸 상담받아야 될지 뭐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근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제가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저기 코디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미리 환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의료 니즈가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환자가 질환에 걸렸을 때 환자가 그걸 찾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병원에 가셔서 어떤 의사를 이런 식으로 만나시면 좋겠어요라고 제안을 해준다는 거죠. 상당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뭐 막상 일이 닥쳤을 때 그때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보험회사도 우왕좌왕 좀 찾아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막상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될지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접근이 되도록 딜리버리 오브 케어라 그래서 그 의료 서비스가 잘 접근이 되도록 이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요즘 빅데이터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결합된 것들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이 회사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낸싱 오브 케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실 이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질병이 발생이 막상 돼서 많이 증상으로 다가왔을 때, 저도 이제 사실 의사잖아요. 한의사인데, 그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와서 그게 진단기기까지 나올 때는 이미 병이 좀 깊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치료도 많이 좀 어려워지고 치료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 회사의 경우에는 그거를 좀 미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환자분께서 이게 약간 우려가 되니까, 이거 먼저 가서 좀 한번 진단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유도한다는 거죠. 이게 좀 굉장히 의사 입장에서는 좀 이상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병이 깊어지기 전에 미리 이제, 예방적으로 접근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왜 좋냐면은, 이거를 해보고 났더니 환자 입장에서, 비용이 막상 덜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갔기 때문에 병이 깊어지고 커졌을 때 많은 의료 비용이 들 거를 좀 미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먼저 함으로써 해서 그 직접 의료 비용 지출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Financing of Care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면은 좀 예방 중심이 되고 또 이제 효율적인 자원을 분배해서 더 쉽게 건강 케어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환자가 이제 여기 BHG라고 하는 게 이제 브라이트 헬스 그룹에 이제 문의를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사실 이제 환자가 병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는데도 미리 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이 기대하지 않았던 또 수익이 생기는 거고 환자 입장에서는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이상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Optimization of Care라 그래가지고 이러한 상황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언급이 됐잖아요. Delivery of Care 그리고 Finance of Care 이제 이런 것들의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BIOS라는 Bright Health Intelligent Operating System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정확히 어떤 플랫폼이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건강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소비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에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툴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밸류 측정은 사실 간단한 과정은 아니에요. 정말 정답도 없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밸류의 기초 얘기를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요. 클로버 헬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대략 봤을 때 한 연 50% 정도 성장을 있는 회사고, 이게 스펙으로 상장된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PSR이 7입니다. PSR이라는 거는 회사의 가치를 매출로 나눈 거잖아요. 그랬을 때 7이라는 거는 이 숫자가 이제 낮을수록 당연히 싼 건데, 7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보험업계에 진출해 있는 인슈어테크에 속한다는 클로버 헬스가 한 50% 성장하는데 PSR 7이구나,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제 지금 딱 거의 자리 잡은 회사인데 벌써 보험가입자가 7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브라이트 헬스 그룹은 참고로 아직 62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7천만 가진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이제 밸류를 보면은 연 한 7% 정도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수익률이 순이익률이 한 6% 가까이 되고요. 그 PER이 한 22 정도 형성이 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한번 밑에를 다시 한번 볼게요. 밸류 부분에 제가 써놨네요. 미국 최대 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경우 연 7% 성장하면서, 이건 성장률이에요. 브라이트 헬스는 연 300% 지금 성장하고 있죠. 이게 성장률 비교했을 때 사실은 단순 밸류 비교는 안 되는데, 브라이트 헬스 그룹이 나중에 향후 오랜 시간 동안에 성장해가지고 완숙한 단계에 이르면은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마진율이 한 5% 후반, 시가총액은 367 빌리언, 상당히 높죠. PR이 22.14, 포워드 PR이 18.2. 그냥 합리적인 PR인 것 같아요. 그죠? 한 7% 성장하는 회사가 PR이 22고 포워드 PR이 18이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밸류인데, 나중에 브라이트 헬스 그룹이 향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후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처럼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밸류를 가지겠구나, 이렇게 PR이 있고 포워드 PR이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우리가 비교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그렇게 써놨네요. 나중에 성숙 단계가 6% 정도 순이익률을 올린다고 보면은 TTM 그러니까 직전 12개월 매출 기준으로 0.11 빌리언이 순이익이 가능한 상태로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는 적자잖아요. 브라이트 헬스 그룹이 현재는 적자인데, 만약에 이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처럼 마진율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나중에. 그죠? 지금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돼서 적자지만은 나중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의 매출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지금 매출이 1.88 빌리언이니까 0.11 빌리언이 순이익이 가능한 상태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의 밸류 측정 방식은 이제 저만 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거는 제가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참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총이 10.34 빌리언, 어제 종가 기준으로 16.6달러였어요. 16.6달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10.34 빌리언이 나오니까 PER로 보면은 94가 된다는 거죠. 순이익이 나오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건 상장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만약에 1년 뒤에 300%가 성장한다 그러면 이 PR이 몇이 되냐면 24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면은 지금 이 회사의 주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회사는 현재 적자기 때문에 PER로는 계산이 안 돼요. PESR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PESR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클로버 헬스 그룹과 비교했을 때는 클로버 헬스 그룹이 연 50% 성장하는데 PSR이 7 정도고, 이 지금 브라이트 헬스 그룹 같은 경우는 성장률은 클로버 헬스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PSR이 지금 5점 몇 정도인데다가, 그죠?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과 같이 향후 마진율이 한 5% 후반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PR이 94라고 볼 수 있고, 그게 포워드 PR로는 24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네, 저한테는 상당히 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매수 비중을 저는 한 10% 정도 뒀어요. 전체 자산에. 기존에 이제 크리컷과 업스타트라고 하는 두 종목이 저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제 종목은 크리컷과 업스타트라고 하는 종목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포트폴리오 전부가. 그런데 세 번째 이제 포트폴리오로 편입이 된 거고요. 비중을 왜 많이 실지 않았냐면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었어요. 이 시장 자체를 제가 이해하기도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10% 정도. 하지만 왜 그러면은 매수를 했느냐? 밸류가 좋고,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이 매출의 성장성이라는 건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무조건 그러면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이 회사의 매출을 봤을 때 지난 매출이 이렇게 꾸준하게 잘 성장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을 봤을 때 저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라고 봤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는 소비자 관점에서 보자고요. 이 회사가 결국에는 보험회사니까 돈을 내는 사람 소비자잖아요. 일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좀 의료 접근이 쉽게 해주고 맞춤형 코디를 해주고 또 응급 의료도 쉽게 접근이 되도록 도와주고 전문의도 훨씬 더 쉽게 만나게 해주고, 의료는 미국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나 봐요. 근데 이 회사의 어떠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문의도 만나기 쉽게 해주고 또 비용도 적게 들고 해봤더니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뭐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쌓아놓고서 즉각 대처를 해주고 한다면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럼 관건은 뭐냐면 손해율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렇게 좋은 서비스들을 소비자한테 줬는데 막상 계속 적자가 난다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 모델은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를 쭉 봤을 때 결국에는 매출의 추이가 굉장히 좀 좋아졌다는 거죠. 이제 다시 올려서 보면은 을 봤을 때 자, 48%, 4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9%로 이렇게 줄고 있다는 거는 이 회사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데 서비스들이 다 좋으니까 이거를 의료 기관 입장에서도 또 나쁠 게 없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익이 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회사는 충분히 투자 접근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최근 이 회사가 그 짐노시스라고 하는 그 원격 의료 서비스 회사를 인수했어요.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원격 의료 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딱 필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너무 비싸요. 의료 서비스 자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런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낮출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원격 의료 서비스가 대안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텔레닥 같은 회사 많이 이제 투자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텔레닥 같은 회사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회사라 그러면은 이렇게 요즘은 브라이트헬스와 같은 그런 인슈어테크 쪽 회사들이 원격 의료 서비스 쪽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텔레닥 같은 회사의 경쟁자는
뭐 아마존이다 뭐다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생 인쇼테크의 회사들, 그러니까 의료 보험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라이트 헬스 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 원격 의료 서비스를 뭐 특별히 별도의 비용을 뭐 추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본인들의 그런 이제까지의 보험 패키지에다가 담아가지고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또 환자 입장에서는 간편하고 저렴하게 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고, 또 브라이트 헬스 그룹 입장에서는 의료 비용 자체의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인 거죠. 손해율이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